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지, 일단 제가 굉장히 비추천하는 수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부근쯤에 올릴 건데요, 솔로다 하는 남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여자로부터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연애를 못하고 솔로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가장 중요한 목자가 왔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크리스마스 솔로 남자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고요. 우선 이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영상 내용을 좀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저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창시절 이럴 때 남자들이랑은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근데 항상 제 인생에 여자만 엮이면 제가 항상 얼고 여자한테 항상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짝사랑하면 걔는 절대 나를 안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그 여자가 더 괜찮은 남자랑 바람이 나거나 저한테 상처를 주고, 이래서 제 인생에는 항상 남녀관계라는 게 굉장한 과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와 관련해서 잠시 사귀었다가 어떻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래서 정말 남녀관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론적으로든 실전적으로든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연애 실력, 남녀관계, 이성관계, 여자를 다루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항상 원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자한테 차이거나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거나 정말 이런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제가 실력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정말 제가 항상 A급 여자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저는 아이돌, 자랑하는 거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실제를 말해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이돌, 그 다음에 아나운서, 그 다음에 승무원, 은행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전문직 여성이라든지 나이나 외모나 이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A급이 되는 그런 여자분들을 잘 만나고 있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저는 누굴 만날지 제가 고르는 그런 느낌? 이게 크리스마스 근처 되면 여자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때 뭐해? 이렇게 제가 골라서 스케줄을 짜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최근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생겨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만날 수 있으면 쪽에서 만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또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잘생기게 태어났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겠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게 개그맨 김영명 닮았다, 그 다음에 이상준 닮았다, 그 다음에 누구지? 문세윤 닮았다, 그 다음에 장사의 신 유튜버 그분 닮았다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여자한테 만나면 돈 많이 쓰지 않아요.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준다거나 비싼 술을 사준다거나 이런 거 없고요. 최대한 가성비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 말의 진위 여부는 제가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 여러분들도 실행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오늘 삘이 왔어요. 일단 이 삘이 된 계기가,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냥 무난해요. 내가 여자라도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사귈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그러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꿔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제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 저한테 이런 도움 요청을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영상만 보면은 어느 정도는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필이 오늘 막 생겨가지고 이거 급하게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무성형, 제가 좀 추구하는 게 언더독이에요. 아까 여자한테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팁들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제 말 들어보시면 딱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었는데 라고 꽤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이미 잡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금 잠시 영상 중지하시고 종이를 하나 가져오시든지 메모 준비를 하셔서 적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적는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은 저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면서 진짜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대입시켜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적음으로써 실행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정말 소중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크리스마스 솔로 남자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이 소통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요. 자,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예를 들어서 여자랑 카페에 가요. 여자랑 1대1 대화를 해요. 그런 것도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 2대2로 헌팅을 해가지고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남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도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랑 통화를 한다. 그래서 통화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도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한테 뭐 크리스마스인데 솔로다, 뭐 기타 어떻게 솔로다 하는 남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뭐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이 리액션이 너무 부족하고 약간 로봇 같은 면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자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화 주제가 남자에게 이득이 되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더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제 선정이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과 붙임성,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움과 붙임성이 있어야 그 대화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서로 진짜 말 그대로 소통이 되고 이 소통을 통한 재미와 뭐 이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여자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매력을 발산하거나 어떤 호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없던 분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저는 3가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중에 첫째는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우리가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과학에 기반해서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여자의 실체다, 여자란 이런 거다라는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나 뭐 혹은 너무 지나치게 포장된 공중파에서 뭐 여자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상한 정보들 말고 제대로 된 여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나가야, 레퍼토리를 짜나가야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수 있는데,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데 유리한지, 이런 메커니즘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싹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 영상이 엄청 길어져요. 10시간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흡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계속 들어보시면 또 뒷부분도 도움될 게 많으니까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훨씬 이 앞에 말했던 이 이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제가 아까 여자 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이 많으면 이야기가 틀어져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총 쏠 때 되게 긴장하고 무서웠거든요. 아니 저거를 무기를 갖다가 내가 사용하다가 뭐 문제가 되진 않는가, 위험하진 않는가, 굉장히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총을 언제 만져봤겠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되게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뭐 운전 반복하고 사격 반복하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케이션, 여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경험을 늘려야 돼요, 일단.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들 눈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지만 그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의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거를 늘려야겠다라는 거를 일단 상대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여자랑 말하는 거, 소통하는 거 연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론이랑 경험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연습입니다. 실전 연습 말고 이거 개인 연습. 자, 제가 승무원 여자친구, 뭐 승무원 준비생 여자친구, 뭐 아니면 어떠한 서비스직 준비하는 그런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데 걔네들 보면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연습해요. 표정 연습,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연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요. 거울 보면서 계속. 그런 노력들이 결국 합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여자랑 만나서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셀프 촬영 영상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기능 카메라 틀어놓고 내가 허공에 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공에 대고 할 수 있는 오글거림을 참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자 앞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론도 말했고 경험도 말했고 그 다음에 개인 연습도 말했는데 이 중에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습이라서 이 경험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이 연습을 해도 꽤나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자랑 예를 들어서 여자가 비상 질문을 했다. 그거에 대한 내가 대응을 하는 이런 연습도 계속 해보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잘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앞에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연습 상대가 없으면 실전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3가지 틀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목차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목차가 뭐냐? 여러분들의 외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외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여자의 감각에는 시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외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외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 즉 여자가 느끼는 청각, 그 다음에 남자가 뿜는 향기,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괜찮아도 악취가 나는 남자라면 좋지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외모라는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자한테 어떤 목소리의 톤으로 말을 하는지와 뭐 음악을 트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청각 자극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각 자극 또한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모의 핵심이자 기본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헤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머리빨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실제로 클라이언트님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손봐드리는 게 머리예요. 이 머리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진짜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상에 맞게, 그 다음에 피부 톤에 맞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뭐 그런 헤어 컬러나 이런 게 각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고 트렌디하게 머리를 바꾸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려면 한 30대 정도 되는 미용사분들 중에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미용사분들 있죠. 그런 데에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뭐 그런 분들한테 가서 요새 젊은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이 뭐냐, 그리고 제 두상에 뭐가 잘 맞냐 하면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권장하는 거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물론 나쁜 미용사님을 만나면은 돈만 많이 비싸게 이상한 시술만 권장하고 막상 내 머리는 별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찾아야 되지만,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뭐 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 가시면 제일 좋지만, 그 다음에 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저는 무조건 뭐 무슨 머리만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고, 머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미용사와의 다양한 스타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머리라는 거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저는 자주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자주 가라고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 스타일 저 스타일, 혹은 뭐 3달에 한 번씩 그 머리가 자라나던 방향이 있고 길러오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미용실 한 번 가서 한 번에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찾는다라는 생각은 섣부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 스타일 저 스타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헤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패션입니다. 패션.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옷을 잘 입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정말 패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체격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실제 체격보다 널널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계신, 널널한 핏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있으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패션 안목이 잘못되어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뭐 정말 패션, 본인이 전문가고 정말 패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남들한테 진짜 너무 옷 잘 입는다, 최고다, 뭐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이라면 제 말을 듣기보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옷 좀 입는다, 보통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고, 패션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틀을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외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린 트렌디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최소 1장에서 3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배경 화면이나 이런 거를 잘 브랜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카카오톡 프로필을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필을 잘 다룰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헤어, 패션, 프로필, 이게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의 가장 중요한 3가지였고요. 그 외에 또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깔창, 이런 아이템 사용을 하는 게 좋냐, 보정속옷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형이나 시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참고로 저는 언더독이라서 뭐 성형도 안 하고 뭐 시술도 받고 있는 것도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술 안 합니다만은, 크리스마스 때 솔로일 정도로 외롭고 뭐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성형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요, 거의 이 영상을 보는 95% 이상의 남자분들은 성형을 하지 않고도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부분들만 개선을 해도 굉장히 본인의 점수를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외모 점수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성형이라는 거는 뭐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형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표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태어나고 생겼냐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후천적 외모,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으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가장 중요한 목차가 왔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할 때 경험이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경험할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자를 어디서 만들어내나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번 목차는 여자 여유를 갖추는 겁니다. 일단 제가 여자 여유라는 표현을 목차 제목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자에 대한 수량적, 명수,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영이를 좋아해서 난 미영이 아니면 안 돼요, 대표님. 저 미영이한테 올인할 거예요. 일단 이런 방향성 자체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솔로였는데 미영이라는 여자를 알게 됐는데 그 미영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특정 타겟을 성급하게 정해놓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연애를 못하고 솔로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한 명한테 빠지는. 근데 요새 이런 단어 있잖아요. 스토킹. 진짜 그 여자만 너무 바라봐주고 그 여자만 너무 좋아해주면 이게 상호관계가 되지 않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으로 쟤도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면 진짜 말 그대로 스토킹이 됩니다. 그 여자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발 일단 여러분 올인 마인드부터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지, 일단 제가 굉장히 비추천하는 수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비추천하는 수단은 온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수단은 누구나 접근성이 좋아요. 내 친구 중에 그냥 철수라는 애가 있다. 철수가 컴퓨터 키거나 스마트폰 들어가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거리면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누구나 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됐건 소개팅 어플이 됐건, 특히나 무료 소개팅 어플 이런 거, 아니면 월 10만원 정도 주고 누구나 다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누구나 간편하게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수단, 조금만 괜찮아 보여도 얼마나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런 메시지가 여자 입장에서는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자라면 콧대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경쟁성이 치열하고 온라인상에서 소개팅 어플을 돌리든 아니면은 오픈 채팅으로 만날 남자를 모집하든 하는 여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실제에서 너무 안 되는 그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먹히는 여자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의도가 있어서, 정말 그런 거 많죠. 만나보면 알고 보니 직업 여성이 자기 없어 이용해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치명적 문제점이 실컷 온라인상으로 먼저 이렇게 알게 돼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근데 막상 만났는데 여자가 나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때까지 투자한 시간들이 무슬모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여자를 봤는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괜찮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여러분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비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비추천하는 수단은 클럽, 헌팅 술집, 나이트, 이런 것들 있죠. 일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리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자리, 좋은 술을 시켜야 유리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좋은 자리에 쓰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갑부가 아니라면 이런 수단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요. 물론 이를 압도하는 엄청난 클럽에서의 춤 실력, 엄청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클럽에서 막 목소리나 이런 게 잘 안 들리는데 엄청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뭐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평한 그냥 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클럽이나 나이트나 이런 부분은 결국 자리, 그리고 이런 곳에는 알바들이 많이 풀려 있어요. 왜냐면 외모가 뛰어난 그런 알바들이 풀어놔야 남자들이 계속 오거든. 예를 들어서 헌팅 술집, 뭐 입구에 잘 보이는 자리, 요런 데 있는 애들. 저도 제 주변에 헌팅 술집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상식이에요.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저 여자랑 잘 되고 싶은데, 근데 막상 저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그냥 여기에 외모로, 자기의 직업으로, 그냥 다른 목적은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알바일 확률이 또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수고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을 비추하고, 물론 저도 이런 것들 갑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수없이 제가 정말 많이 시도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추천하는 거, 제가 이것도 또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솔로 모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이 모임이라는 거는 항상 리더들이 유리하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닌데 재미 보기가 굉장히 좋고, 나머지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 리더가 하고 싶은 대로 룰을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한테만 너무 유리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로 모임 자세히 보면요, 재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그 여자들이 계속 동네 사우나 가듯이 계속 나오면서 그냥 놀러, 이렇게 고인물들이 있는 그런 솔로 모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클럽, 나이트, 소개팅 어플이나 기타 온라인 오픈 채팅방이나 솔로 모임 이런 거 제가 비추드린다 했는데, 이게 공통적인 특성이 대놓고 꼬시라고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도 여자 꼬시러 가는 곳, 남자 만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수단은 저는 비추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그냥 쉽게 묶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비추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인 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인 소개라는 거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긴 해요. 누군가 내 옆에 큐피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인 소개를 계속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수록 지인 소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지인 소개에 나오는 사람들은 갈수록 별로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인 소개를 받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랑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를 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고 받으면 좋지만,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부침성이라든지 대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좋은 상대가 나타나도 내가 그 게임을 잘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져보면요, 1년에 지인 소개 받는 양이 그렇게 횟수가 많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인 소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지인 소개만 기다리는 거는 이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따야 된다고요. 이 수컷들은 암컷들에게 접근을 하는, 그게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인 소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비추천 수단, 그리고 뭐 지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천하는 수단은 어딘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째로 추천하는 수단, 바로 일반 술집입니다. 제가 아까 헌팅 포차, 뭐 헌팅 술집 이런 데 비추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 알바부터 해서 대놓고 거기는 솔로들이 꽃이라고 판을 깔아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그냥 평범한 남자들도 거기만 가면 용기가 생겨요. 그냥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콧대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바가 섞여 있는데 콧대가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 클럽, 원래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저런 클럽에 가고 이러면은 좀 그래. 근데 그런 여자들 또한
본능적으로는 남자를 다 만나고 싶다고요, 자기가 솔로라면. 그런 여자들이 그런 곳에 못 가고 일반 술집 이런 데 가서 취해 있고 외로워 있는데, 남자가 본능적으로 땡기는데 여자들끼리 와서 남자친구도 없고 이런데 평범한 남자가 와서 용기를 내서 막 이야기를 걸고 이렇게 재밌게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 여자들도 꽤나 마음이 많이 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경쟁성도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 술집을 제가 첫째로 추천했고, 둘째는 제가 가장 너무나도 베스트, 가장 추천하는 수단, 길거리입니다. 이 길거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추천을 했죠. 일단 첫째,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 비용이 안 들어요. 클럽에서 몇백만원 테이블 잡고 혹은 많은 이런 노력을 들여서 클럽에 줄을 서서 입장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여자를 꼬시려고 해도 꼬셔질지를 몰라요. 근데 그 클럽에서 나오는 그 여자를 길거리에서 말을 걸면 됩니다. 똑같아요. 클럽에서 말을 걸었다고 유리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는 무료다. 자,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사람 수가 무한대로 존재해요. 무한대로. 여자분들이 무한대로 걸어 다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헌팅 술집 가는 여자도 길에 있고, 그런데 안 가는 여자도 길에 있고, A급 여자들도 길에 있고, 착한 여자도 길에 있고, 학교 선생님도 길에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무한하게 있다. 우리가 헌팅 술집 같은 경우 평일에 이런 데 가보면 테이블 몇몇 없어요,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도 찾아보기 힘든데 일부는 또 알바야. 그렇다는 거죠. 근데 길거리는 무한합니다. 낮에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자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이런 나이트에서 포장된 그런 조명 속에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물에 가까운 여자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는 수단이 세 번째로는 축제입니다. 축제. 이 축제는 예를 들어서 좀 기쁜 축제를 했다. 그러면 여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 있어요. 그리고 그 축제에 혼자 가는 여자 혹은 여자끼리 가는 그런 여자는 솔로일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기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초보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이런 경험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만의 안목으로 타겟팅하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축제에 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리고 여자들끼리 온 여자, 혼자 온 여자, 이런 여자를 타겟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쏠릴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수단은 초대형 매장입니다.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초대형 매장에 들어가서 길거리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추천드린 수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말을 걸다가 문제가 되면 어쩌지? 괜히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요, 여러분, 제가 이 길거리를 비롯해서 각종 수단에서 여자한테 최소 10,000번, 일십, 백천, 만번, 제가 아마 세보진 않았는데 한 25,000번 정도는 말을 걸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걸어봐도 저는 문제가 안 됐고 전과도 없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래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접근 공포증, AA라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AA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를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제가 말하는 철칙들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칙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길거리나 뭐 초대형 매장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철칙은 뭐냐면, 일단 첫째로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었을 때 여자가 2번 넘게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3번부터는 이왕이면 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자가 이미 충분히 2번이나 거절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포기를 하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철칙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자한테 말을 걸 때 저기요 하면서 툭툭 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사실 이렇게 해도 문제 안 삼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의 몸을 터치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걸 추구하고 여자한테 터치를 하지 말 것. 자, 그리고 여자한테 말을 걸었는데 뭐 처음부터 되게 반응이 안 좋거나 막 대놓고 남친 사진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거절을 하면 빨리 빠지세요. 뭐 원활하게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초대형 매장 이런 곳에서 그 매장 직원이 보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뭐 초대형 매장 직원이 보고 있는데도 하냐 마냐는 그건 내 자유긴 한데, 괜히 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의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어프로치라는 거,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특히나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다가갈 수 있는 능력 꼭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남자들이 갖춘다는 거는 마치 10억짜리 슈퍼카를 내가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성관계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슈퍼카를 타고 그 차 안에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그냥 일반 걸어다니면서 말을 거는 것, 그리고 제 지인 중에도 뭐 슈퍼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슈퍼카를 통해서 여자를 만나려는 그런 노력과 그냥 제가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제가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근거들로 정말 이 말을 걸어서 여자한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능력만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크나큰 그런 좋은 이성관계 실력이 됩니다.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연애 경험 많이 쌓는 거 이런 것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인연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방법, 다가가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인간의 메커니즘이요,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가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남녀 관계는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해서 관계가 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거스르지 마시고 순리대로 당연히 남자가 다가가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크리스마스 솔로 남자분들이 갖춰야 할 마인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눈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연습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결혼 상대를 막 찾으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많은 여자를 경험해보고, 남자로서 내 아내 될 사람보다 연애 경험을 많이 갖추고 나서 내가 와이프를 나중에 결혼해서 잘 다루고 리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남녀 관계도 똑같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 실력을 능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을 낮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SNS에 보정되고 어떠한 그런 야구 동영상 이런 거에서 몸매와 이런 것들이 완벽한 그런 여자들만 보고 인터넷에서 사진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 경험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어떤 여자를 봤을 때 좀 평범하다 혹은 조금 아쉽다 해도 그 여자랑 커피도 마셔보고, 제가 아까 많은 경험과 대화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해 왔던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화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서 계속 내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운전을 여러 번 해봐야, 사격을 여러 번 해봐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자꾸 나는 정말 슈퍼카 아니면 안 타겠어 이러고 이 차는 나 운전 안 해볼래 이렇게 하고 계속 고집만 피우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눈을 낮춰야 된다. 특히나 연애 공백이 지금 3개월이 넘었고 1년이 넘었고 이런 공백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공백이 없으면 눈 안 낮춰도 돼요.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솔로였던 남자분들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패션과 여자한테 다가가는 수단, 마인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심지어 내가 너무 부모님 말만 듣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싹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솔로 이성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나의 앞으로의 이성관계도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꾼다는 그런 마인드셋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저 같은 전문가가 말하는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정말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서 나한테 접목해야 될 걸 접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말할 자격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해오고 실전적으로 검증하고 했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한 명만 노리겠다는 그런 스토킹, 약간 호구, 올인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짜 이성관계에서도 해당되는 말인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최소 10,000번, 대략적으로 25,000번 정도 여자한테 말을 거는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거절을 당했어요. 정말 저는 거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덕분에 지금 제가 A급 여자들을 잘 만날 수 있고 제 크리스마스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저를 만나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 단위까지 절대로 막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로, 전문가가 되어서 연구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접근을 했을 때 까일 수 있어요. 근데 까이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지금 30번을 여자한테 가봤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네.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거 안 바꿔볼까? 이걸 바꿔볼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생기게 태어나지 않아서 부자가 아니라서 연애를 못한다. 이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은 잘생기지 않고 부자가 아닌데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자꾸 외모가 전부다, 타고난 외모가 전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이 전부다.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보다 저는 100배 이상의 여자를 만나고, 저보다 타고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100배 이상의 여자를 저는 만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내가 혼자서 용기 내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친구랑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와 같이 함께,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말을 걸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독립성을 갖추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혼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나랑 너무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천을 드리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려면 뭐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외모나 이런 것들은 별로였는데, 그리고 여자를 잘 못 만났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된 그런 친구들한테 밥을 사줘서라도 그런 친구들 옆에 다니면서 항상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친구와 같이 어디를 나가더라도 같이 놀러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한 그냥 솔로들끼리 가면 우리 왜 이렇게 용기가 안 나지? 오늘 햄버거나 먹고 들어가자, 국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많아서 외모빨 돈빨로만 그냥 그런 거 밝히는 여자들을 만나는 그런 친구한테는 실질적으로 평범하고 무난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울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제가 이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정말 많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결국 이성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도 이성관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스트레스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남녀 관계가요, 우리 사람의 기본 3대 욕구 중에 하나예요. 밥 먹는 거와 잠자는 거, 그리고 이성관계 욕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 결정을 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내가 여자한테 뭐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정말 이 영상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극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경지에 갈 거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진짜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방법을 알고 하는 법을 알면. 제가 많은 분들 문의받으면서 좀 충격받았던 게, 생각보다 그런 업소나 사귀었던 여자한테 갖다 바친 선물 이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발전하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발전을 해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기간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크리스마스 부근쯤에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전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냐?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잠시 솔로 탈출이 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여자친구가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생겼다. 근데 그 여자랑 헤어져도 또 여러분들은 B, C, D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저는 만들어 주고 싶어요. 물론 솔로였던 그런 남자분이 일단은 솔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제가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이후까지도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고작 몇 주 이렇게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헬스도 몸 만들 때 정말 탄탄하게 꾸준히 만들고, 운동이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듯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최소 1년 정도는 잡았으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부터 노력을 시작한다면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 내가 루틴을 잘 짜서, 스케줄을 짜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짜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계시던, 학교를 다니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꽤나 신경 써야 할 자격증을 준비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든다 정도로 그런 강도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자가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목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나는 몇 달 썸을, 연애를 안 했는가? 이 황금 같은 시간과 이 젊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백을 가졌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봤을 때 적으세요. 이거 종이에 꼭. 3개월 미만이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3개월 이상은 아쉽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6개월은 매우 아쉽다. 그리고 1년 이상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점검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패션, 헤어, 프로필 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괜찮은 그런 여자들이 옷 너무 잘 입는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옷을 그리 잘 입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연 창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잘 만들어내는 수단에 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추천하는 수단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어쨌든 인연 창출 점검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의 커뮤니케이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론을 알고 있고, 경험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게임, 불필요한 술자리, 불필요한 유튜브 보는 시간, 이런 시간 손해를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이성관계라는 나의 미래 아내, 평생의 아내를 만들어줄 그 큰 영향을 주는 이성관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전하기 위한 시간들로 잘 할애를 해서, 이게 습관이 어느 정도 되면요, 이 이성관계를 위한 노력들은 진짜 놀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그 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말하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기본이자 핵심 틀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외에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4289-2051 여기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10년차가 되는 저희 알파 0.1 네이버 카페 본점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말씀을 드렸네요. 크리스마스 솔로 남자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